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항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 된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가 장남이어서 작은 아빠 대신에 몸이 성취하는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모시고 살아서 그런지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었죠. 그래도 외동으로 태어난 제가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부모님께서도 형편이 좋지 않아도 저만큼은 나중에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무엇이든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살면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어요. 외동딸 하나로 아무 부족함 없이 잘 키워주시겠다는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저는 무사히 대학에 졸업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일할 수 있었어요. 비록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지만 부모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 선배들은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큰 프로젝트도 맡아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업무를 진행하던 미팅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가 선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막 높은 결혼을 해보니 자란 환경이나 가정의 경제력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가 보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모셨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이 있어서 그 결혼 자금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하더군요. 넉넉한 집안에서 살아왔기에 경제 개념이 없어 돈을 모르듯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홀로 애지중지로 자신의 키워주신 부모님을 따르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연애할 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보니 남편은 말끝마다 더 우리 엄마라는 단어를 달고 살더라고요. 예를 들어 밥을 먹다가 본인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들이 있으면 우리 엄마는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본인을 위해서 평소에 음식을 달달하게 준다면서 저는 왜 남편의 입맛을 왜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냐는 식으로 충족된 일이 많았어요. 한 번은 저희 부부가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된 후 집을 넓혀 이사를 가서 집들이 겸 시어머니를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아이가 뱃속에 있었고 출산할 시기가 가까워져 몸이 굉장히 묵은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초대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끝낸 이후에 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효전 한편은 이사를 했으니 우리 엄마가 며느리 음식을 얻어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이를 낳고 하자는 와이프의 말을 무시하고 기어코 시어머니를 집에 초대하더라고요. 결국 처내 시어머니를 위해 요청하시는 대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장까지 가서 고기와 해산물을 잔뜩 사와 저녁 밥상을 차려 드려야 했죠. 원래 임신을 하게 되면 더위와 추위를 심하게 탄다고 하잖아요. 저는 2시간 동안 불 앞에 서서 땀을 흘렸습니다. 뻘뻘 떨리면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남편인지라 그분이 한 입 먹어봐 달라는 말도 없이 시어머니 옆에 앉아 즐겁게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힘들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고생했다는 한마디 없이 아들에게 물을 따르라고 하고 생선살 좀 떼어주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감사한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았고 당연히 두 분도 저에게 공손하게 말을 건네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소한 힘들게 음식을 준비한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평가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요리대회에 참가한 적이 없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맛있게 먹으며도 제공된 음식 한 가지 한 가지를 평가해야 했어요. 이에 제육볶음에는 충분한 양의 고추를 넣지 않았나요? 매워서 팬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이런 음식을 먹인 적이 있나요?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키웠는데 이런 음식을 먹이나요? 가난한 집에서는 주로 매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했는데 너도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제육볶음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맛이 안 맞으세요?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우리 엄마의 레시피를 받아서 공부하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요리를 못한다면 엄마에게 물어보는 게 맞겠지요?
하던 생선조림은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소금 맛이 안 느껴져. 이걸 누가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요리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아. 게다가 우리 아들도 빼빼 말라서 보기가 안쓰러워 죽겠어. 도저히 안 돼. 너 앞으로 매주 집에 와서 살림 좀 배워. 내가 직접 가르쳐 줘야 돼. 살림을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해보고 싶었던 말인데 아무래도 너무 상처받을까 봐 참았던 거야. 그런데 오늘 너무 안 돼. 너 결혼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요리 하나를 제대로 못하니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대까지 굶기고 싶지 않으면 잔말 말고 매주 와서 요리 배우고 청소하는 법을 배워가세요. 두모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똑 부러져서 요리부터 살림까지 뭐 하나 빼놓지 않고 잘한다며 집이 떠나가라 칭찬을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잊어서 쿵짝을 맞춰 하나부터 열까지 트집을 잡고 평가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원래 성격대로라며 화가 나서 입맛에 맞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난리를 쳤을 테지만 그래도 어른 앞인데 괜히 미운 털 박히는 짓은 하면 안 될 것 같더군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남편이 사람 자존심을 잘 긁는 편인지 결혼 초반에는 여러 사소한 문제들로 모자랑 크게 다툰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나이를 더 먹으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이를 키우며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아지니 어차피 사람은 금방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든 해 나가기로 결심하고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초대했을 때도 시댁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매주 방문하는 것은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방문해서 어머니로부터 무언가 배워오겠다고 말하며 유연하게 대처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은 이 문제에서 고민거리나 갈등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조용한 개그들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초대한 후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친정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저는 놀란 마음에 택시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이동하는 동안 많이 걱정했지만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니 다행히 입원 치료로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심각하게 아파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놓였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할아버지는 안 계셨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계신 것으로 알고 혼자 있는 모습이었다. 부모님이 집에 계시기 힘든 상황이어서 항상 부모님이 옆에서 보살피시는 것을 걱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어디에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할아버지에게 치매 증상이 심각해지면 걱정되어서 요양원에 보내주길 부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장남으로서 할아버지를 끝까지 모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집에 계시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걸 싫어해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남아있어서 집을 팔아서라도 요양원에 가겠다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는 요양원 비용이 부담될 것이니 가지고 계시던 집을 팔자며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버님은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집은 전혀 손해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모시기로 마음먹었으니 직접 모든 부분을 부담하기로 했다더군요. 엄마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모셨는데 돈 때문에 집까지 팔아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담은 되었지만 아버지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안부를 묻기에 연락했을 때도 아버지 옆에서 밝게 통화하셨던 할아버지였는데 부모님을 통해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양원 비용까지 마련해야 하는 부족의 걱정이 느껴지네요. 결혼 후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는 제게 금전적으로 보태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어서 친정을 죽음을 보아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간 시어머니만 챙겨드리고 친정에는 제대로 용돈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죽음조차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부모님은 제가 부담이 될까봐 혹은 시댁의 눈치를 보게 될까봐 걱정이 되실 텐데요. 드리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한 번이라도 친정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은근슬쩍 친정 이야기를 꺼내면서 남편에게 조금만 도와드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깨꼬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이번에 우리 부모님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아, 여보, 충분히 우리 부모님 도와드릴 능력 되잖아. 나시 집어서 그동안 용돈 한 번째 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까지 유용한 쪽에 들어가셔서 아빠가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알아보니 네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게 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우리 엄마를 좀 챙겨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로 지내시는 우리 엄마가 안 불쌍한 거야? 하나뿐인 아들이랑 며느리가 언제 올까 목이 빠져라 기다리시던 요양원 비용에 부담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용돈 겸으로 조금만 챙겨주면 될 것 같아. 우리 이번 주말에 어머니 찾아뵐까? 잘 되시는 닭볶음탕을 사다가 가져가면 좋아하실 텐데. 어머니는 내가 자주 찾아뵙고 더 잘 될 테니까 우리 친정이 한 번만 도와주라고 부탁해도 되나? 여자는 결혼하면 추가로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친정에 목을 매느냐? 그리고 내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번에는 모텔에 체크인하는데 어느 말이냐고 생각하게 돼요. 도와주고 싶지만 못하는 건 당신의 월급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고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생활비를 따로 주고 쓰지 않으면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 사용할 골프용품과 산악용품을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와주고 싶어도 못해주니까 알겠다고 생각해요. 그 비싸다는 골프용품과 산악용품을 세트로 샀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전하는 남편을 보며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황당하다고 느꼈어요. 경제 개념이 부족하다고 해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용품을 왜 비싼 돈 주고 살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가요? 게다가 아이 둘을 키워야 하는데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본인의 취미생활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당연히 여유로운 가정에서 성장한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며 키워왔기 때문에 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심각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자라면 결혼하면 추가로 들어오는 외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와이프의 부모이고 처가집이라면 왜 굳이 그런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어서 기분이 나쁩니다. 남편과 와이프는 누구보다도 서로 가까워야 합니다. 제가 하는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갑과 을을 거리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이 둘이나 되면서 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남편에게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되었고 결국 결혼 전 회사에서 일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비가 들어있는 적금 통장을 부모님께 주기로 결심했죠. 회사 다닐 때는 혼자 집을 구해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활비나 식비 등을 제외하고 남는 돈을 모은 것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게 숨통입니다. 트일 테니 곧바로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가족 통장을 확인하시고 힘들게 한 번씩 모은 돈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양심 없이 받았으냐며 얼른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자식이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을 모르냐며 이 돈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니 그냥 쓰시라고 하면서 부모님 손에 통장을 쥐어드렸어요. 결국 부모님께서는 잘 놔뒀다가 정말로 필요할 때 쓰겠다고 말하시며 제 통장에 돈을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나는 부모님께 있는 것처럼 부모들한테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돈을 드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있던 쿠션을 던지면서 난리를 일으켰어요. 조는 남편이 화가 난 이유를 모르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귀가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쿠션을 던질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났어? 라고 존이 물었어요. 방금 장모한테서 연락이 왔어? 부모님 힘들까봐 생각해서 통장을 가져다 줘서 고마워하더라고. 너한테 연락을 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나한테 전화했다고 알려줄래?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방전돼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내 대신으로 전화를 했나 봐. 그런데 나는 친정 부모님께서 용돈 좀 들었다는 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대체 내가 돈은 어디에 있어서 처가에 돈을 가져다 줘? 너, 내가 준 생활비에서 뺏어준 거지. 너,
그동안 얼마나 빼돌렸었어? 혹시 시장 최소한도 가져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생활비를 무엇처럼 많이 쓴다고 하여도 그곳에서 돈을 빼서 엄마한테 드린 돈은 결혼 전에 내가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둔 거야. 그리고 이런 급한 상황에서는 우리 부모님도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너무 안 돼요. 어찌되었건 당신이 돈을 들인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와 전화를 한 후에도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스스로를 항상 초과로 빼돌렸다고 단정짓고 이야기하는 남편이 너무 심했어요. 또 결혼 후 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첫째 자식이 집에 있어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서 참아야만 했죠.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오고 평소처럼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전쟁 같은 아침을 겪은 후 겨우 한숨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파에 앉아 5분도 되지 않아 시간 어머니로부터 오늘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했을 거라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나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화가 심하게 나서 수리부터 주르시더군요. 야, 너는 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해먹었길래 양심도 없이 살아? 어디서부터 댄스 스킬을 배워가지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아, 어머니 어째서 그런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못할 소리가 있는지요? 그러면 그게 못된 짓이라면 착한 짓은 뭘까요? 너 친정에 이것저것 빼돌리기 바빠서 어제는 생활비를 빼돌려 친정에 가져다 줬던 것도 모자라 네 돈이라고 절레절레 우기면서까 거짓말까도 했다며 반하하면 생각이 머리도 없다 하더니 네가 그 골이 땄구나. 아니, 어머니, 그런 짓을 결코 하지 않았어요. 어제 친정에서 가져다 준 돈은 결혼 전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걸 누가 믿는다고 그러냐? 말로 네가 모은 돈이라 해도 너는 지금 케어로 난 상태인데 손에 쥐고 있는 큰 돈은 아니야. 그건 한 집안의 가장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번에는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모른 척 넘어가겠지만 다음부터 니네 집에 15난 장이라도 들어가면 너에게 이훈당을 줄게. 알아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끝으로 먼저 전화를 끊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제대로 변명하거나 반항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은 뒤 생각해보면 제 손에 돈을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제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남편과 결혼을 선택한 이유를 후회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남편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들었다면 가난한 상황에서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댁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남편도 부족함 없이 취미 생활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두모자가 저희 가정 상황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고 있는 것도 없었어요. 애초에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계셔서 얻고 아버지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정집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두모자는 끝까지 두 사람의 입장만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 부부에게 아이들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이 모든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진작에 남편과 헤어짐을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었고 출산한 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게 되면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가장 노릇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남편에게도 구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을 왔다는 이유로 갖은 구박을 하시던 시어머니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제의 크나큰 착각이었다 더군요. 역시 마마보이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엄마밖에 없었고 시어머니의 생각에도 며느리는 그저 집안이라는 식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만 바라보시는 해바라기였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죽음은 억울하지만 결국 결혼도 제가 선택한 것이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결국 포기하고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약 6개월이 지난 후 아주 뜨거운 여름날이 찾아왔을 때 할아버지께서 치매로 투병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정신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의 곁을 향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할 기회도 없이 떠난 할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눈물만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셔서 언젠가는 떠나실 것을 알고는 계셨지만 저와 친정 식구들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사건이었기에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정신을 잡고 친정 식구들에게는 힘을 주며 온전히 할아버지를 위해 할 일이 있었습니다. 포카리치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준비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부터 할아버지의 지인들까지 조문객들을 선별하여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장례식 준비가 끝나자마자 몇 시간 후에 조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일찌감치 도착하여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웠고 할아버지께서 옛날부터 친분을 이어오셨던 동네 이장님도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 도착해야 할 우리 남편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부터 연락이 닿았는데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않더라고요. 신주 장례식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조문객들은 맞이해야 할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엄마와 아빠는 보면 언제 오느냐고 남편에게 물어보고 오늘 내로 올 건지도 물었는데 하지만 저는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부모님의 질문에 대충 대답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찰나에 할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지역 이장님이 저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아니었으니 왜 나를 이야기하겠어요라고 생각했지만 왜 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혹시 할아버지에 대해 따로 말씀하실 것이 있나 싶어서 밖으로 따라 나가게 되었어요. 정윤아, 네 할아버지 갑자기 저 세상 가서 많이 힘들지 그렇죠 뭐 할아버지가 마지막 인사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그렇게 꼬박꼬박 쉽게 말 안 되는 거냐고 그런 식이에요. 시집가고 나서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가족이 떠나가면 다 같은 마음이지 뭐, 아참, 이야? 할아버지가 쟁전에 나한테 맡겨놓은 게 있어서 내게 전하려고 불러왔어. 원래는 이에게 전해주라고 해서요. 아,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오랫동안 보시던 아버지가 떠나셨는데 이런 걸 주면 대성통곡할 것 같아서 내게 안 줘야 할 것 같아서 할아버지가 몰랐는데 말씀하신 것, 나은 문서와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나도 함부로 볼 수 없어서 열어보지 않았는데 아마도 네가 할아버지의 계장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할 거야. 예전에 할아버지가 쓰시는 모습을 언뜻 봤던 기억이 나네요. 감사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내가 살던 집과 그 가지고 있던 조금 많은 것이에요. 재개발되고 있다더라. 요즘 보상 절차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니 포장건도 꽤 된다고 하더라. 오, 정말로요? 재개발이 되는 건가요? 그래. 생전에 그것을 알아보려다 못했는데 때문에 아들 돈도 없이 고생하는 것 같다고. 눈물도 많이 흘렸었는데 네 예비도 이제야 숨통 좀 트이게 되는 것 같아. 알아보자고 시골에 할머니를 둔 살 때 사람들이 매년 농선 망하는데 왜 고집부리며 살아있는 어떤 분들도 있고 이제 아들을 통해 빛을 보는 것 같다. 금싸라기 어스 아주 오어브레이커에게 죽겠어. 동네 친구인 이전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서류 뭉치와 일기장을 넘겨주시면서 내일 또 오시게 한다고 했어. 집으로 돌아오시고 그제서야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서류도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전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의 집과 땅이 정말로 재개발될 곳으로 보였어요. 보상 절차 등이 작성된 서류들과 함께 땅 관련 문서도 함께 들어 있었고 치매 전 유언장을 살펴보니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땅은 모두 장남, 즉 첫째 아들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기 전면에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는데 유언장은 변호사와 의사를 통해 모두 공증하여 정리해 놓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 때문에 힘들게 살지 않도록 권유하고 장남으로서 본인을 끝까지 챙겨주어서 고맙다고 편지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동안 이웃 정리기에서는 아빠의 마음이 안 좋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급하지 않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천천히 읽으라고 하셨지만 할아버지의 편지와 의지를 담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아빠가 빨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한가해지신 즈음에 조는 조심스럽게 동네 이정님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아버지로부터 전하라고 해야겠다 했다고 말씀드리며 서류들과 일기장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서류들과 일기장을 받아 살펴보신 부모님은 매우 놀라셨을 텐데요. 할아버지가 시골집을 가지고 계신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땅에 조금씩 쓰신 것을 알게 되어서야 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던 것 그게 곧 개발되어서 보상금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것을 꾸밀 야생의 신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어머니에게 볼을 꼬집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영정을 보면서 크게 선물을 남겨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기도 하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진정되어 가까워지는 순간 부모님과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어머니가 조금 화난 듯한 표정을 지은 채 시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장례식이 곧 열릴 텐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옆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쁘다 해서 도와주지 못해도 가족이 왔는데 인삼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니라고 화를 내셨죠. 저도 조문객들이 많은 첫째 날이었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서류와 일기장에 집중해서 읽고 있었는데 부모님 이야기에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이 다 지나가도록 남편이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루 중 끊어지지 않던 남편은 새벽이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내면을 내면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안 되다가 거의 저녁에 전화한 후에는 아니었잖아. 아마도 창밖에잖아.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어디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내 문자는 못 받았을까요? 봤어.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얼른 장례식장으로 와. 왜 내가 이런 새벽에 거기에 가야 하느냐? 내 알아보신다면 이 시간에 거기서 귀신이라도 보러 가느냐? 놀라 자빠지는 어찌하려 하는 거야? 보고 지금 장난이지. 아무리 내가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렇지. 가까운 가족인 듯 코를 깨라도 안 보이면 어떻게 빨리 와 알아. 남편은 내가 제 말에 다 듣기도 전에 그냥 전화를 끊었어.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부모님은 실망한 표정이 굳어졌고 그동안 나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냐고. 당장 이혼하라고 화를 내셨었어. 옆 테이블에서 나가 식사하고 있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던 사준 언니도 있었지. 본인이라면 평생 그런 남자를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이혼 수장을 써줄 테니 얘기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저는 밤새도록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사람이랑은 도저히 함께 못 쓰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아침 일찍 사촌 언니에게 2월 숫자를 부탁했어요. 사촌 언니는 저에게 잘 생각해냈다면서 곧바로 이용 조작을 만들어서 장례식장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겠어요. 아침 동안 사촌 언니로부터 이은 소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촌 언니에게 맡길까 했어요. 가방에 넣어두고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면 곧바로 남편에게 이윤수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후가 되자 목이 마르게 기다렸던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웃으며 장례식장으로 오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를 포함한 친척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눈치 없는 남편은 해맑게 들어와서 할아버지에게 대충 인사를 한 후에 밥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다른 조문객들도 계셨기에 참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장례식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차인 밥을 준비해드렸어요. 그러나 조용히 앉아 밥을 먹던 두 모자가 참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유, 터라, 아들. 나는 여기 안 온다니까 굳이 데려와서 힘들게 해. 아무래도 말로는 우리 집사람 죽었지만 우리 집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한 번 와야 해. 나중에 말이 있어. 나도 원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엄마 며느리가 왜 안 오느냐고 전화를 해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집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덜한 무슨 상관이라고 밤에 오늘래 그래. 네, 이해할 수가 없네. 이미 짜증이 나는데 더 싫어졌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더울까요? 칸한 집에 가면 창문을 열면 에어컨을 틀어주나 봐요. 그리고 디장모님은 이렇게 더운 날에도 막힌 곳에서 더운 것 같지 않다는데
선풍기가 빨아먹어도 없이 계속 음식을 만들고 뛰어다니는데요. 조문객을 이용해서 돈을 좀 멀리 들이려면 그 정도는 뛰어다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막말로 가난한 집 장모에게는 선풍기도 아깝다며? 그런데도 가끔씩 척 아직까지 보면 장모는 악기에 관심 없이 매일 덥다고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고 앉아 있었어요. 너희, 내가 차회성이 쥐똥만큼 더 없어요. 그래요. 단언하는 것은 좀 아껴야 하는데요. 근데 올해는 정말 무더워. 요즘 기분도 안 좋은데 씨앗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아서. 어디 여행 좀 다녀오려고 했는데 얼마 전 아들 때문에 과학 여행을 가게 되었어. 내일 바로 출발하는 거 맞지? 응, 맞아요. 내일 저녁에 출발하는 거였죠? 오늘 집에 들어가서 짐 싸놓으면 될 것 같아. 원래는 우리가 짐도 같이 싸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알아보니 토라에 가셨다고 하니까 죽치고 앉아있으니 이것만 엄마가 좀 쌓아 놓으셨어요. 나는 내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갈게요. 두 명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열이 치밀어 오르네요. 우리 엄마는 선풍기 아깝다며 창문을 여는 것도 꺼린다고 하더니 본인 엄마가 더워한다니까 괌 여행을.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녀왔어요. 그것도 우리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신 건가요? 엄마도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들었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이 일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말을 해보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엄마가 가방에서 땅 문서와 이혼 소장을 꺼내고 두모 씨에게 돌진했어요. 그러다 두모 씨가 식사하고 있는 테이블에 소리를 내며 두쇠를 내려놨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에어컨도 없고 나에게는 선풍기조차 아깝고 참을성 따위는 전혀 없다. 이거 장모 한잔 할 만한 소리인가? 알사알 그거 아니에요. 장문이 아니라요. 사돈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동안 유일한 사위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위라는 사람은 백년 손님이라고 하던데요. 가난한 집이든 부유한 집이든 인간으로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군요. 가난한 집에서도 부자 아니면 부모 덕분에 최소한 예의를 지키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사위가 좀 긴가요? 원래 이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조문객을 맞아야 할 텐데요. 혹시도 아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차피 도원 없는 집이라 조문객들도 엄마 없을 텐데 사돈 자꾸 가난한 집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집도 돈 있을 만큼 있는데 어쩌죠? 돌아가신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던 집이랑탕 이번에 재개발이 된다네요. 게다가 그 모든 걸 우리 전문의 아빠한테 유산으로 남겨주셨고요. 뭐라고요? 그 보상이 나오면 얼마나 나온다고 콧대가 이리 높아지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빠가 남겨준 유산만큼이나 나왔긴 하겠어요. 어머님 어쩌죠? 저희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집과 땅의 크기가 꽤 커서요.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건물 값의 2배인데 저 그동안 가난한 집 딸이라고요. 어머님과 남편이 갑질을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참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네요. 당시에는 사촌 누나를 통해 이은수 변호사를 섭외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추악한 상황을 계속 보며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제야 상황을 깨달은 것 같았고 왜 이러한 결심을 했는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지만 이미 이혼 결심을 한 상태였고 부모님 또한 남편에게 심한 실망을 표현하여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당하게 우리가 선택한 길을 따라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결코 다시 그들에게 굽실거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친정집으로 돌아갈 때 직접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반복해서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혼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밝혀지기로는 2년 전에 시어머니가 일찍 강치의 남편에게 건물을 양도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건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의 보증을 받아서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처리할 생각으로 받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약속된 기간 안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 원금 상환을 요구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시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괌 여행을 일부터 끝까지 다녀오신 후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재개발 문제에 대해 듣자 시어머니가 제게 설득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행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이 문제를 말하고 나서 많은 혼란이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재개발 포상금만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다고 부탁하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두 모자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알아서 잘 처리하도록 하라고 말했죠. 그대로 일을 진행하게 두었더니 결국 우리 가족은 화목해지고 지금은 제가 자녀들을 친부모님과 함께 잘 키우고 있어요. 두 모자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별도로 조사해보니 결국 은행에 돈을 갚을 수 없어서 유산으로 받은 건물을 내놓아야 했고 상황이 180도 뒤바뀌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겪으면서 사람 사이에는 사람 없고 사람 밑에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전에 철을 가난한 집의 자식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으로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최소한 이혼까지 진행된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에는 두 사람은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을 통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